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미국의 주요 3대 지수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둔 뉴욕 증시는 경계감과 기대감이 혼재하면서 소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향후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랭라자의 FDA 승인을 받았던 유한양행이 신고가를 재차 경신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황제주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금리 인하 수혜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신저를 이용한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는 국민 보호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긴급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NS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SNS 사진 지우기 운동도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총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현대웨이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글로벌 선두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며 자율주행 차량을 판매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의 계좌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지 알아봅니다. 헤드라인 브리핑을 통해서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에 들어가 보고요. 방송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돼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시작하고 세 번째 거래일인데 역시나 좀 따라가기 어려운 시장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좀 기다리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들은 또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섹터들은 하락장에서 오히려 더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함께 체크해봐야 될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뒤쪽에서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것 이외에도 이런 하락장 안에서 수급이 없는 상황에서 테마주로서 움직여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도 뒤쪽에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50분 알차게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루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증시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통해서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제 하루만 남겨놓고 경계심과 기대감이 공존하면서 뉴욕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국내 증시나 뉴욕 증시나 이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경계감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주가 지수의 색깔은 좀 다르잖아요.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들이 지금 딱 그 엔비디아의 실적 맞아요. 발표만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시장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보다 이제 실적은 물론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것보다는 이제 그동안의 논란거리들 있죠. AI가 돈이 안 된다. 혹은 도대체 투자를 요만큼 하는데 언제쯤 이게 수익성이 되느냐. 네. 이런 리스크, 이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 실적보다는 그 다음에 공개된 이제 가이던스죠. 네. 향후 3분기, 4분기 때는 돈을 얼마나 벌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AI의 수요가 충분히 증가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런 여러 악재성 이슈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재료 소멸로 이어지면서 시장이 다시금 좀 반등의 흐름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 반도체 섹터 자체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전까지 지속적으로 조정을 이미 선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재료 소멸 이후에 다시금 좀 이제 강한 수급과 함께 반등이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여태까지 일을 잘 해왔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 시장의 기대치를 넘어섰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힐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오는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같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헤드라인 두 번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자, 유한양행, 랭라자의 미 FDA 승인 소식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주가가 100만 원을 넘어가면서 황제주 자리에 다시 등극을 했는데요. 요즘 제약바이오 진짜 힘이 좋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2차 전지도 오랜 기간 또 쉬어가고 그쵸. 있잖아요. 그런 만큼 시장에 그만한 그 시가총액을 담당할 수 있는 뭐라고 하죠? 주가 네. 예. 주도 섹터, 네네. 주도 섹터란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럴 만한 주도 섹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시총을 받아줄 만한 섹터가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역시나 유한양행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네.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좀 이제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장 큰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이 바로 제약바이오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한 수급과 또 상승 추세 유지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도 계속해서 제약바이오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라이벌이 없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저희가 팩트체크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 세 번째 내용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교육부가 이제 딥페이크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또 긴급 전담 조직까지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딥페이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는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TF팀까지 꾸리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 중고등학교에서는 SNS에 사진을 내려라 이런 공지도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사진이 도용이 돼서 좀 악용이 된다라고 하면 얼마나 찝찝하고 또 그게 또 얼마나 상처가 맞아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이거를 이제 뭐 제재하기 위한 어떤 정책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관련해서 딥페이크 관련주들, 뭐 보안 관련주라든지, 뭐 양자 암호 관련주라든지, 이제 다 함께 움직이고는 있는데 사실 좀 테마성 이슈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지속성이 길지는 사실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도 혹은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도 오늘 다시 이제 조정을 또 강하게 받는 종목들도 있고 꼬리를 많이 만들면서 다시 이제 좀 주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도 몰라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금 반도체나 이런 이제 AI 그쵸. 산업군들이 주도 섹터가 된다면 이런 테마주들은 다시금 조정을 또 긴 시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재료가 있고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뒤쪽에서 밀착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 취재해왔으니까 뒤쪽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단기는 단기고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면 가져가는 게 좋겠죠. 저희가 잠시 후에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밀착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헤드라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현대차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중장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12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량을 이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키우겠다라는 입장인 거겠죠. 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본인들의 입지를 확실하게 좀 다지겠다라는 현대차의 포부가 담긴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오늘 2024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이제 현대차에서 본인 이제 회사들의 중장기적인 전략들을 좀 공유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나가야 되는 방향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제시가 되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자율주행 장 막판에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이 또 꿈틀꿈틀 움직여주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제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가지고 갈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뒤쪽에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가 청사진을 그려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 오늘 장 막판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움직임 놓쳤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하나씩 세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잘 짚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통해서 간략하게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개별 이슈들은 저희가 팩트체크 들어갈 예정이고요. 밀착 종목까지 3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9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이름처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에서 만나보는 밀착 종목들,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시간이 50분 이렇게 짧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나고 나서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십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 대한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50분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시장은 서로 다른 불을 켠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02% 상승한 2689선에서 오늘 장 마쳤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플럭스권으로 올라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조금 상승으로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에서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상승 마감한 채로 오늘 장 마쳤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 오늘도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 0.32% 하락하면서 762선에서 오늘 장 마쳤는데요. 코스피에서와는 다르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체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 않아서 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 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이렇게 굵직한 방향성이 없는 조금 지지부진한 약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장이 열리기 전까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무언가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 투자자분들도 시장의 재미를 좀 못 느낄 것 같고 대표님도 방송을 하시는 입장에서 시장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저도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유독 기운이 없으신 것 이제 같은데요. 시장이 이제 뭔가 이제 퐁당퐁당 그래도 좀 내려가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다 반등이 나오면은 희망이라는 게 조금 생길 수 맞아요. 있는데 지금 지속되는 하락장에 많은 분들이 지쳐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곧 나오니까 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증시도 좀 어느 정도 변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변곡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버텨보시라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황 체크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전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다 보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조금 다시 이제 진정이 되면서 소폭 반등세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에 영향과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가오니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등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 위주로의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빠진 건 아닌데 오늘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배 이상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 2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뭐 지수 자체는 이제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 말은 즉슨 유한양행이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급등시키기 위해서는 수급이 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한 7종목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았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2배 가까이 됐다, 2배가 넘는 수준이 됐다라고 보면은 일부 개별주 중심으로만 움직여줬고 역시나 수급 쏠림이 그 개별 종목주들 위주로 굉장히 쏠려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 자체는 조금 이제 잘 버텨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의 수급들이 균형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다 보면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이제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주도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시장을 멀리서 놓고 보면 뭐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토대가 기반이 다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호재가 나와주기만 한다면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걸어봄직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는 특히나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밀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내가 조금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으로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표님의 밀착 종목 여태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래도 우리가 또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런 밀착 종목들이 우리도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가지고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 네. 단연 이제 눈에 띄게 상승세가 있었던 종목들은 제약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위주의 포트 구성을 일단 하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뒤쪽에서도 이제 관련된 밀착 종목 제약바이오로 한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도 함께 공략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익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바이오팜이라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생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바이오 관련 밀착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FDA의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과 실적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라인을 강한 수급과 함께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이 새롭게 지지 역할을 해주면서 이제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을 받을 때 이 가격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으려는 강한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한 번씩 찍어주다가 신고가를 찍긴 찍었는데 이제 음봉으로 마무리를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또 양봉으로 이제 또 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한 4%대에서 재경신을 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점 라인, 이 지지하는 이 구간을 이탈시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그러니까 추세 추종의 원칙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지금 차트가 잘려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부근까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한번 일절을 해두시고 나머지 잔량을 쭉 또 끌고 가보시는 것을 전략으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의 뒤를 이어서 또 이제 같은 날이에요. 8월 23일 지난주 금요일에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해서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이 스페타시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 막판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반도체, 그다음에 그 한미 반도체 이제 강한 또 수급들이 들어와 주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는 흐름들이었는데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는 또 엔비디아와 같이 주가 흐름을 함께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스페타시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이던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된다면 반면이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종목, 가장 또 먼저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구간이 사실 돌파가 나와준다면 이제 전고점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실망 매물, 엔비디아 실적이 혹시나 이제 우리의 우려감이 현실이 되면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금 이제 돌파를 못하면 이 아랫단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스페타시스의 주가 흐름 방향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지난주 월요일에 생방송에서 자동차 화재 관련 밀착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코리아 FT입니다. 자, 자동차 화재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이 배터리 화재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반대 수혜, 반발 수혜로 하이브리드 차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인식들이 나오면서 이 하이브리드 관련 대장주인 코리아 FT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면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하면서 5.3%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이 자리도 사실 이전 고점까지도 도전을 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강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추세 변곡을 만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각들이 또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이 어떤 그런 이슈들과 함께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금 올라가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마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도 한 6천 지금 920원대에 지금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좀 좋은 재료들이 갖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추세 이제 아직 끝나기 전까지 홀딩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시장의 소외감 전혀 느낄 새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지난주 월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짚어주신 밀착 종목들이 이렇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봤는데요. 바이오 요즘에 놓칠 수 없는 섹터입니다. 마찬가지로 SK바이오팜 짚어주시면서 오늘만 해도 신고가를 재경신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4%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또 이수페타시스까지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만 6%의 상승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6% 올라가는 종목 나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대표님의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짚어주셨던 코리아 FT,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하이브리드가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놓치지 않고 짚어주시면서 6% 상승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밀착 종목들 내가 지금 보유한 종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시겠죠. 이 추가적인 전략도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이면 문이 굳게 닫힙니다.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의 밀착 종목을 나는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에서도 밀착 종목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밀착 종목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밀착 종목 얻어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이슈들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두 번째로 만나봤던 국내 증시 내용입니다. 유한양행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참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요즘 웃을 일이 많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수의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흐름을 보면요, 대표님, 이제는 제약바이오주 흐름 반짝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옛날 얘기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또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기적인 상승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지만 이제 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제가 방송에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는 하반기 우리가 계속해서 포트에 한두 종목씩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한양행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장중 20% 넘게 급등을 하고 사실 시총을 10% 넘게 이제 10조 원이 돌파가 됐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20% 넘는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또 강한 수급들이 들어와 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지난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FDA 승인 발표가 나고 이제 재료 소멸 이슈가 나오면서 또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또 주가를 회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재료 소멸이 아니라 FDA 승인 재료 소멸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만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근데 이 말씀드리는 이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승인이 미국에서만 지금 그 폐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중국, 일본 기타 다른 나라들한테도 이제 승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먼저 승인이 된 다음에 FDA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승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 FDA가 가장 까다롭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 FDA 먼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유럽과 중국, 일본에서 승인을 받기는 굉장히 또 쉬울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시아나 유럽까지도 승인을 받게 된다면 글로벌 판매 매출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이라도 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고 수요일에 이제 팔았던 외국인들도 오늘 다시금 이제 사자세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팔 만큼 판 만큼의 그 이상을 또 사들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에 있는 유한양행이 추가적인 상승이 또 가능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을 좀 관심 있게 또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좀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20.44%로 오늘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 23% 거의 24%까지 급등을 했다가 꼬리를 좀 달면서 내려왔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의견을 드려야겠죠. 보통은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개인분들 중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도 베팅이 들어오는 게 외국인과 또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수급들을 좀 잘 체크해 봐가면서 우리가 좀 이제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한양행과 또 흐름을 함께하고 있는 오스코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제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유한양행보다는 그래도 이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들이 보여주죠. 유한양행이 강한 거예요. 유한양행이 강하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 부근을 이제 손절가 정도로 잡아놓고 유한양행의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같이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 5만 원에서 그다음 고점이 뚫리면 이제 다시 6만 원, 6만 5천 원 선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유한양행의 흐름과 같이 체크를 하면서 오스코텍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꽤나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 금리나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오직 신약 개발 기대감만 가져가던 때와는 확실히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라고 할 수 있는 유한양행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장중에 20% 넘는 상승 이끌어낸 상황입니다. 시총까지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거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인데도 이만큼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거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조금 고무적인 현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주로 오스코텍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 차트상의 흐름 속에서 유한양행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덜 올랐다라고 짚어주셨죠. 상승 추세를 그래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도 뭐 아직까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있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죠. 대표님이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주실 예정이니까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아예 직접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표님의 밀착 종목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는 설명을 해드리지만요.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밀착 종목,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방금 전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은 어떤 부분에서 뭐가 더 좋은 걸까요? 오늘 밀착 종목은 이제 또 시장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네.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이제 주사를 놓는 그쵸. 피하 주사제에서 지금 이제 또 경구 먹는 치료제가 조금 더 편하잖아요. 그쵸. 간편해서 이제 개발을 힘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도 AI 분석 솔루션 그리고 신약 개발의 솔루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의 자회사가 AI 신약 개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난다 하면은 이 종목도 이 엔비디아 모멘텀을 좀 받아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힌트를 좀 드렸지만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난 이제 5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로 이제 뭐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내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좀 가볍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무거운 종목들에 비해서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 뭐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하고 이제금 다시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 종목도 되게 강하게 올라와 줬거든요. 14% 넘는 상승이 나왔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제 워낙 주가가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상방이 더 열려 있는 만큼 여러분들 공략하시기 이제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제가 오늘 밤 11시에 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확한 종목과 종목명과 그다음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한 번씩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밀착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팍스통신맹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하는 11시 방송까지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단연 핫한 섹터인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또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었던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재료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재료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양방향에서 재료를 가져올 수 있는 엔비디아 모멘텀까지도 챙겨가는 종목이다라는 거 짚어주셨습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힘 있는 상승률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내가 차트로 봤을 때 어떤 건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대표님의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셔야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고 오늘 오후 11시에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십니다. 이 링크도 팍스 통신망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팩트체크 맞춰봤고요. 밀착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바로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TF팀을 꾸렸다라는 소식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가 늘면서 SNS 포비아 현상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무심코 올려놓은 프로필 사진에서의 나의 얼굴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대표님, 요즘 시대에 SNS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안 기술이 더 빨리 고도화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순기능도 굉장히 많지만 이제 뭔가 악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걸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기술력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딥페이크 탐지 고도화 생성 억제하는 그 연구 개발에 약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스럽게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또 큰 상승이 나오기도 하는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시장이 수급이 없을 때 조금 단기 반등, 단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매도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이제 굉장히 또 다 같이 상승을 했다가 또 차익이 곧바로 나오는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장주들 위주로의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던 특징주 한 가지를 체크를 해보자면 이 스톤브릿지라는 종목인데, 이 딥페이크 근절을 위해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쓰고 있는 그 노란 깨톡을 채택한 비가시성 워터마크 업체에 이 기업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언급이 되면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익들이 또 곧바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추격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장기 이평선 근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면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아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이런 테마주들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위험한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특징주 말고 제가 뒤쪽에서 설명드릴 밀착주 같은 경우는 이런 딥페이크 관련 보안뿐만이 아니라 이제 AI와 관련된 재료들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 종목 골라와 봤습니다. 네, 무언가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증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테마성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계속해서 언급해 주십니다. 이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주의 흐름 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스톤브릿지 벤처스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라면 내가 이 종목, 내가 지금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그럼 오늘의 밀착 종목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밀착 취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중에서도 지금처럼 슈팅이 이미 나왔다면 조금 무섭다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직 슈팅이 안 나온 종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추세는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됐는데 지금 구간이 눌림목 구간인 종목을 한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밀착 종목에 대한 힌트는 글로벌 AI 통합 보안 솔루션의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과 지문 인식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또한 세계 최고의 바이오 인식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문 인식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얼굴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그런 기능들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2위, 그다음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면서 세계 50대 보안 제조사 랭킹에 또 등록된 바가 있는 이제 실력이 좋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업의 차트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 아까 제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자, 이전에 작년 이제 하반기, 작년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해도 이제 역배열 차트의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제 올해 1월 들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고 다시금 조정 받았지만 다시 이제 이런 장기 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을 보시면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 고점도 지금 이 박스권 돌파, 장대 양봉으로 박스권 돌파를 한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눌림목 조정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좀 가까이 보시자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들을 이제 이런 장대 양봉 보완주로 언급이 되면서 관련 테마주로 언급이 되면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박스권 안에서 이제 고점에서 고가노를 하고 있는데 지지를 받는 이런 구간들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고점 부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익비가 좋은 자리도 이 자리다. 지금 28,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이 자리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성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만큼 빠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조금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럴 때는 길잡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대표님이 밀착 종목 공개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글로벌 AI 통합 보안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이 이슈와 맞물리면서 고점을 돌파한 듯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십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내가 혼자 접근하기에는 무섭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추가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대표님의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11시에 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십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추가적인 전략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빠르게 스캔해서 팍스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밀착 종목까지 얘기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헤드라인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 관련된 얘기 저희가 직접 나눠봤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새로운 중장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웨이를 발표를 했습니다.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밝혔고요.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라는 입장도 전하면서 오늘장에서 장 막판에 또 현대차도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월부터 조금 저조했던 현대차의 흐름이다라고 사실상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대표님 그렇다면 이제는 좀 기대감으로 흐름이 반전될 수도 있을까요? 그러기를 좀 기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엄청난 이제 발표를 또 감행을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들과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줄을 이뤘던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 차종을 지금 현재 7개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고가의 브랜드였던 이제 제네시스 같은 차종도 전 차종을 하이브리드로 고를 수 있게끔 만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브리드에 대한 그 공급을 확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수요가 크기 때문에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지금 전기차 화재 뭐 이런 이슈들도 있고 배터리 관련돼서 업황의 부진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이 하이브리드 수혜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 그 스윙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코리아 FT가 또 강한 또 상승이 나와줬는데 아까 뭐 브리핑 해드렸던 거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직까지도 이제 좀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본 하이드네이트를 만드는 카본 캐니스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고객사들도 현대차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GM 제너럴 모터스 향 일부 차종에도 이 카본 캐니스터와 필라넥트 공급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업황 개선 플러스 알파로 뭐 영업이익이나 실적 같은 부분도 기대되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보실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현대차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새롭게 발표한 중장기적 전략에 이 하이브리드 차종과 관련된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7개에서 14개로 2배나 차종을 늘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는 이미 이 하이브리드와 관련해서도 밀착 종목 하나 짚어주신 바가 있습니다. 코리아 FT가 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시고 밀착 종목 한번 짚어봤었는데 역시나 대표님의 예상이 맞아 떨어지면서 6% 넘는 상승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께서는 시장의 맥을 참 잘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밀착 종목 바로 밀착 취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이미 코리아 FT 한번 짚어봤지만 또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뭐 방금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언급을 드렸으니까 네. 이번 밀착 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현대 계열사고요. 자동차 운반 산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물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제 사실 무엇보다 자동차 수출의 경우는 해상 운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운송 수단이 부족하다. 자동차 수요 그리고 수출은 늘어나는데 만약에 그 해상 운임이 선박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현대 계열사 그룹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 밀착 종목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흐름을 좀 비슷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차 계열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의 주가 그리고 현대차가 많은 또 자동차를 판매를 하면 할수록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동반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1만 6,1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이런 자리들도 짧게 보면은 이제 이중 바닥을 찍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 우리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이 추세를 좀 잘 끌고 간다면 현대차의 그런 모멘텀을 뒷받침되어서 올라가 준다면 이전 고점이 12만 5천 원 라인까지도 우리가 목표치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전에 좀 낙폭이 있었을 때 지지를 받아줬던 구간이 이 1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한 2번의 지지를 받아줬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강한 지지 라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 구간이 이탈이 된다면 이 밑으로 하방으로 한 번 더 열려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손익비 관점에서 이 라인을 기준으로 삼고 손절 라인으로 삼고 매수를 한다면 하방보다는 상방이 조금 더 강하게 열려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제 주가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손절가와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종목명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밤 제가 또 11시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제가 밀착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 3종목에 대한 종목명, 그 다음에 자세한 전략, 그리고 손절가, 목표가까지 한 번씩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밤 11시에 함께 하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현대차 이슈와 관련된 대표님의 마지막 밀착 종목 살펴봤습니다. 현대 계열사 안에서 자동차 운반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현대와 맞물려서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조정이 나왔었죠. 하지만 120일 이평선에서 2번의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추세가 조금 꺾이는
꺾이려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신 분들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50분 전까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